남자들의 피를 끓게 만드는 이름 포르쉐. 성공의 상징과도 같은 이름이지만 이 영광스러운 포르쉐에도 흑역사는 있습니다. 그 흑역사는 바로 2차 대전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포르쉐가 이름을 처음 떨친 건 그 이름도 유명한 폭스바겐 비틀이었습니다. 기계공학의 천재였던 그는 국민차를 만들겠다는 히틀러의 요구에 부응해 시대를 뛰어넘는 히트작 비틀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지금 포르쉐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워낙 달리는 물건을 만드는 데는 천재적인 인물이다 보니 독일군이 전차를 만들 때마다 히틀러는 포르쉐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페르디난트 포르쉐 박사님은 결코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뭐 하나에 꽂히면 그걸 주구장창 파고드는 살짝 매드 사이언티스트 비슷한 기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941년 독일군이 그 유명한 티거 전차를 만들면서 헨셀사와 포르쉐 박사 두 군데에서 주문을 넣습니다. 두 회사를 경쟁에 붙여 더 좋은 설계안으로 얻겠다는 것이었는데요. 1942년 히틀러의 생일인 4월 20일까지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올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전차를 새로 한 대 만드는데 개발 기간을 1년도 채 주지 않았으니 헨셀사 같은 경우는 포탑을 만들 시간이 없어서 포탑은 예전에 포르쉐가 설계한 걸 그대로 활용했었고 전차에 대한 자체 개발을 미리 하고 있었던 포르쉐마저도 히틀러의 생일 파티날까지 시제품을 조립하지 못해서 미완성 시제품을 기차역에 가서 조립을 마쳐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연에도 대환장 파티였죠. 헨셀의 전차는 야지에서 퍼지고 포르쉐는 도로 위에서 퍼지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헨셀의 전차에 들어가는 엔진이 그 유명한 마이바흐였는데 자동차계의 전설로 통하는 마이바흐와 포르쉐가 이날 아주 망신을 아주 톡톡히 당하게 되었습니다. 엔진은 나쁘지 않았지만 당시에 서스펜션이 늘어난 전차의 중량을 제대로 견디질 못했어요. 포르쉐 박사는 40년부터 독자적으로 중전차 개발을 주장해 왔었는데 여기서 중전차란 무거울 중자를 쓰는 전차인데요. 20톤대인 기존의 전차 대신 50톤 이상 나가는 방어력 좋은 전차를 개발해야 한다는 게 포르쉐의 주장이었죠. 그래서 중량 57톤짜리 티거 전차가 등장한 건데 이날의 경쟁에서 승리를 거둔 건 포르쉐가 아니라 헨셀이었습니다. 그럼 포르쉐 티거는 왜 헨셀에게 졌을까요? 포르쉐 티거의 스펙을 보면 무게가 57톤에 승무원이 5명, 속도는 도로를 시속 35km, 야지는 시속 10km의 속도를 달릴 수 있었습니다. 엔진은 320마력짜리 포르쉐 타입 101 엔진을 2개 탑재했는데 이 엔진이 문제였어요. 다름 아닌 하이브리드 엔진이었거든요. 요즘 많이들 쓰는 그 하이브리드가 2차 대전 당시 이미 있던 기술이었습니다. 포르쉐가 괜히 외계인을 고문해서 차를 만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연기관을 돌려서 그걸로 발전기를 돌리고 발전기의 전기로 모터를 돌려서 탱크를 움직이게 하는 거죠. 물론 전기 모터를 쓰게 되면 속도 제어는 물론 연료, 효율성이 우수해집니다. 57톤이나 되는 전차를 움직일 출력을 뽑아내는데 당연히 더 좋죠. 문제는 세상의 모든 기계는 복잡할수록 고장이 더 잘 난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이브리드라고 하면 일반 내연 기관차보다 더 복잡한 기술이 들어가는데 그때는 어땠겠습니까? 온갖 상황이 다 벌어지는 전쟁터에서 내구도가 좋지 않다는 건 병사들의 목숨과 직결되는 일인데요. 엔지니어의 이상과 전장의 현실이 너무 안 맞았던 거죠. 그냥 엔진과 변속기만 들어가는 헨셀의 설계와는 달리 엔진에 발전기에 전기 모터에 제어부까지 다 집어넣어야 하기 때문에 차체가 뒤로 길어지면서 차체 밸런스가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덕분에 포르쉐 티거는 그야말로 병맛나는 돌파력을 갖게 되는데요. 경사가 25도만 돼도 가부하가 걸려서 엔진이 타버리는 사태가 발생했던 겁니다. 게다가 57톤이라는 상당한 무게를 가진 전차가 차체 밸런스가 좋지 않아 뻘이라도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사태가 이쯤 되니 히틀러가 제 아무리 포르쉐 박사를 신뢰한다고 해도 포르쉐 티거를 선택할 수는 없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포르쉐 박사는 히틀러가 자신의 전차를 선택할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자기 돈을 들여서 포르쉐 티거를 무려 100대나 뽑아놓은 겁니다. 이에 대해서도 다른 썰이 있는데 독일 군부가 포르쉐 티거를 탈락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포르쉐가 100대나 만들었던 건 일종의 군납비리였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포르쉐가 히틀러와의 친분을 이용해서 탈락한 전차를 100대를 팔아먹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티거 전차는 헨셀의 설계가 채택되었으니 포르쉐 티거는 티거가 되지 못하고 나중에 구축 전차로 개조되었는데 그게 바로 페르디난트 엘리펀트 구축 전차입니다. 포르쉐의 전차와 하이브리드에 대한 집착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200톤짜리 거대 전차인 마우스까지 이어집니다. 포르쉐의 이름에 먹칠을 한 또 하나의 삽질인데 마우스 전체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포르쉐는 전쟁 중에 전차를 만들었다는 제목으로 전쟁이 끝난 후 전범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르쉐도 이른바 전범 기업인 거죠. 사실 독일의 유명한 자동차 회사들은 거의 모두 전범 기업입니다. 히틀러가 사랑했던 벤츠, 메샤 슈미트, 전투기 엔진을 만들었던 BMW, 전차 엔진을 만든 마이바흐, 지금은 수많은 남자들의 가슴을 웅장하게 만드는 점원 테크놀로지의 브랜드가 모두들 전범 기업이네요. 오늘은 자동차를 만들 때는 외계인을 고문했지만 전차를 만들 때는 그러지 못했던 포르쉐와 독일군 티거 전체에 얽힌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